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억지로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안 했어야죠. 한방을 못지 되게 우리가 장사들이 청와대한테 넣어서 접근한다고 전할 거 아닙니까? 지켜드리죠. 그러면 말로 나올까요? 여기서 하면 하루밖에 뒤로. 필사 특생의 마음으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시죠. 서울 서초갑에 바른미래당 이혜은 의원, 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역으로 제가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 들을 때 네, 변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변역의 이혜은 의원으로.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화와 다들-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네. 손학규 대표님하고 너무 저희가 입장이 다른데 자꾸 이제 손학규 대표님 입장으로 묶이다 보니 네. 예,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변역의 이혜은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당 대표들 5당 대표들 나오시는 정치협상회의에도 황교안 대표는 못 가셨죠. 당연히 안 갔겠죠. 못 가시고 예. 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실무자급에서 이제 회의는 해야 되니까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치협상회의 보고 계시고요. 자,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을 해주신다면 먼저요. 네. 저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 처음 봤고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단식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인데 지금 정기국회 중인데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 좀 안 맞는 컨셉 같습니다. 네. 오죽하면 저러시겠나 이제 그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근데 세 가지 요구 사항 중에 이제 하나 지소미아 네. 연장해라. 이거는 이제 대통령 결정 사항이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항에서 하시는 거 맞는데 지금 두 가지 공수처하고 선거법은 국회 결정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과거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청와대나 대통령이 국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마구 하던 시절에는 이제 청와대 보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이해를 네. 했는데 이제는 국회가 결정하는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를 국민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어쨌든 무슨 전략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어야 좋은 전략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난감하고 길이 안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의 전격적인 단식 장애투쟁 영상 보겠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앞이라 이게 텐트까지는 안 된답니다. 매트리스 위에서는 돗자리 위에서는 됐는데 이건 여성 지지자분이 지나가다가 저 목도리를 둘러주고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힘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간으로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하셨사오니 부득이하게 이제 장소를 국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인근 보수 집회에 참석했는데 여기 또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정광훈 목사가 또 등장합니다.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48년 8월 15일 건국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당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 이런 발언하면요 바로 국민들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체 선하니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어요? 정광훈 목사님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 만세!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 만세!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박대출 의원, 이은재 의원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젯밤 9시쯤에 이제 국회 앞으로 돌아와서 농성장을 옮겼고 여기까지 그림이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일어나서 국회 앞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시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정광훈 목사 영상이 나왔는데 이 의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믿음이 강하신 걸로. 아주 극단적인 보수하시는 분들과 황교안 대표가 손을 잘 놓지를 못하세요, 그죠? 네. 이제 한쪽 극단에 있는 분들하고 싱크로율이 99%가 되면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건 실패하죠.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보수 진영 전체의 일종의 종손 같은 분입니다. 네, 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균형, 보수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다 아우를 수 있는 통합과 균형, 네. 여기에 좀 집중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권도 총선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것이 뭐 강론으로 3가지가 있는데 제가 네. 보니까 뭐 나라의 위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의 위기다.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보통 단식을 한 정치인 중에서 좋은 후한 평가를 받는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23일간 단식, 그리고 전두환 군부족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외쳤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시 학원 자유라 등 민주주의의 물꼬를 텄어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13일간 단식. 네.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이바지한 거죠. 근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들 사이 저건 뭐지? 왜 하지? 그러니까 단식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단식을 할 만하다라는 게 있어야 네. 되거든요. 국민적 공감대, 동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게 이 단식이 왜 이 번지 없는 단식을 하냐 이렇게 이제 근데 지소미아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네. 지소미아 같은 경우 이제 협정이 내일 밤 자정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다급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네. 그러려면 네. 그 의견에 동의를 한다면 100번 양보하면 한 2주 전부터 그럼 지소미아를 가지고 하든가. 네. 지소미아는 끝나게 됐어요. 근데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일본이 먼저 도발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런데 안보상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군사정부를 어떻게 교환하냐.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도 여당 야당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도. 그럼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일본을 욕해야지 왜 대통령을 욕하냐.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소미아라는 게 지금 대통령하고 이제 여당은 계속 논리가 뭐냐면 일본이 안보상 믿을 수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보복을 한다고 나왔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라와 군사 정보를 같이 협력을 하겠냐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보면 처음에 지소미아가 타결이 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은 이걸 계속 불편하다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다가 타결이 되니까 파기하라고 몇 년째 얘기하다가 결국 이게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어디서 나왔냐면 정의당이 청와대 가가지고 이거 파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받아가지고 네. 파기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보면 7월 30일 보고서죠. 8월 24일 날 우리가 파기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국민 여론이 파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반반입니다, 지금. 근데 총선에서 이렇게 반일 감정을 상당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민주당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이 저렇게 파기를 고집하시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일본이 우리를 못 믿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파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에 신뢰성이 안 네. 가는 부분이죠. 제가 지소미아를 네. 가지고 계속 논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거예요.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런 외교, 안보 이런 네.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편을 들어줄 수 없으면 차라리 침묵행력이 낫지 결과적으로 아베 편을 드는 듯한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네. 왜 대통령을 욕하냐는 거예요. 일본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전쟁 네. 보복 중인데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화면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아마 밝히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미국과 가서 지소미아나 방위비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들어온 사실이 어제 이제 우리 KBS가 단독으로 확인했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해놨잖아요. 일본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내심 이제 조금이라도 뭘 좀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가 뭘 좀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우리도 그걸 명분으로 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한미일이 서로 좋을 텐데 꿈쩍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그게 물론 우리 정부가 저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어요. 네. 의견.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정부에 안타깝고 답답한 건 뭐냐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도 어쨌든 지소미아가 우리 국민이 북핵을 이고 사는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 중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안보상 위협에 놓여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테킨트, 그다음에 휴민트, 오신트 온갖 이 안보 정보를 가장 최상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네. 수집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죠. 국익에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일본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우리를 이제 속삭일 때는 물밑으로 온갖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채널을 동원해서 그게 이제 국정 운영 능력이고 외교 역량이잖아요. 네. 그런 걸 강화해서 하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말만 우리는 하겠다. 근데 일본이 꼼짝 안 하니까 우리가 못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한 국면이라는 거죠. 일본 아베 수상이 새롭게 구성한 재집권하면서 새롭게 구성한 내각의 70~80%가 극우단체 일본회의 소속이에요. 일본회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국을 식민지한 것이 우리가 사과할 일이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줬는데 그리고 위안부나 강제징용은 돈 벌러 자발적으로 따라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제보복도 들어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자, 대해서 이 황교안 논의를 대표가 네. 마치 일본 편을 들은 듯한 그런 단식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무슨 인식하고 있는 말씀인지 거죠. 알겠습니다. 저 정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방위비 이야기는 하고 뭐 싶은 정보위원장 얘기는 많지만 나오셨으니까 또 다른 걸로 넘어가자 그러시니까 다 말을 못 하겠네요. 근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소미아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의 극우적인 그런 사람들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릎 꿇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주고받고 물밑으로 얼마든지 협상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고 그런 역량을 보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 얘기죠. 네. 지소미아는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도 지소미아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북한이 신형 무기 개발하고 있는 첨단 신형 무기들이 지금 지소미아를 우리가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면으로 더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소미아로 얻는 정보는 더 요긴하고 필요합니다. 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더 빨리 알아요, 일본보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정보를 원하겠죠. 아니요. 네. 정찰 위성이 5대나 있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민트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휴민트를 일본에 준다 그러시는데 네. 저 청년계를 통한 북한의 아주 상세한 휴민트 정보들을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휴민트는 이제 사람 통한 네. 정보를 얻어내는. 네. 네. 테킨트는 당연히 그렇고요. 이제 그건 기술을 통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찰 위성이 5개나 있고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하여튼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협상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정보위원장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정보위를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다. 자, 지소미아 연장도 있고 황교안 대표 단식 조건 중에는 이제 패트에 올라가서 다음 달이면 승부가 날 선거법도 있고 공수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걸 막아야 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막으려면 바른미래당을 찾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청와대를 찾아갈 게 아니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네. 협력도 하고 이게 협상의 기술이고 국회 원내 전략이 사실 몇 번 굉장히 안타깝게 뚫렸습니다. 내줘버린 면이 있거든요. 이제 과거 그런 거를 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고 지나간 걸 지금 뭐 얘기해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으로도 어떻게 보면 원내 협상과 전략 면에서 더 지혜를 모아야 되는 국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국회가 결정권 있는 문제를 청와대 앞에 달려가서 해결해달라는 것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국회를 거수기쯤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간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구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가서 농성할 수 얘기할 있지만 만한 네, 안건이죠. 선거법이나 공수처는 그래서 저는 네. 또 하나 이상한 게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뭐 본인 말대로 목숨을 걸고 저렇게 단식을 하는데 패스트트랙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랑 또 미국을 가요. 그래서 투톱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손발이 궁금한 안 거예요. 맞아. 지금 궁금한 건 국민들 손발이 안 맞아요. 어안이 벙벙하죠.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 홍준표 전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데 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그래서 이제 하루 더 먼저 다른 두 원내대표보다 먼저 귀국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한 명은 미국 가서 설득하고 한 명은 청와대 설득하고 아니 미국을 갈 때 네. 따로 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같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협력을 하는데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 투쟁을 하니 이쪽에서 이게 이제 협력하고 서로 이게 네. 안 맞아서 지금 다들 황교안 대표가 혼란스러워하는 오늘 거죠. 5당 대표협의도 안 나갔잖아요. 네. 그럼 야당 원내대표는 어차피 당대표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소위 말해서 전선을 흐트러뜨린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엉뚱한 뜬금없이 한 단식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화면은 미국을 방문 중인 3당 원내대표 모습 보고 저봐 있습니다. 같이 가셨잖아요. 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협력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는 청와대 앞에 단식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수석을 정무수석을 내보냈어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 바닥에서 합니까? 버텨보겠습니다. 잘 합의가 되고 잘 해결되면 제가 단식을 바로 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주무시려고 그러면 예. 꼭 여기를 그냥 저기 경호처에서 너무 난색을 표해서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했더니 사실은 찾아뵙기도 가보시라고 또 가서 또 인사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오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 뜻도 대통령께 전해 주십시오. 국회로 저는 돌아가신 줄 알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버텨보겠습니다. 저희 바라는 대로 예. 지소미아 문제는 대표님 너무 저희들도 이제 국민들 의견도 좀 듣고 그런데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종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고 원인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 태도로 안 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최선을 마지막까지 노력해 보려 합니다만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정말 폐기해야 될 때가 된다면 미국을 잘 설득하고 합의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폐기를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미국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또 끼어든 분이 한 분 있죠. 정광훈 목사. 같이 단식을 하시나요? 오영 목사들만 청와대 잠깐 불러가지고 들리시죠? 밥 먹여주고 왜 나를 안 불러요? 나는 한기총 대표회장이에요, 대표회장. 목사님은 경찰에서 부르대. 아니 이거 농담하지 경찰에서 불러 마시고. 목사. 자 여기까지 볼게요. 저 뒷부분은 그냥 재미 삼아서. 아니 근데 이제 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그 보안 규정, 경비 규정을 확인하지도 않고 저희 텐트를 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못 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반면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당의 대표가 와서 거기서 농성한다는데 그것도 굳이 비정하게 국회로 다시 가시라. 규정상 여기서 텐트는 못 칩니다. 저희가 야당 네. 때 그때 비가 잔뜩 오는 날이었는데 저희도 당직자가 한번 그 도로에 네. 그 저 광장 좀 벗어난 도로에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갔어요. 네. 그 과정에 제가 철근으로 막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삼엄했습니다. 삼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경호상 절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저걸 자유한국당에서 모르고 갔다는 것도 아니 저는 얼마 이해가 안 가요. 전에 이학재 의원이 저기서 농성하겠다고 폈을 때 네. 철거당하고 못한다고 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게 불과 얼마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그걸 몰랐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아마 돼요. 그러니까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래서 단식 농성이 갑작스럽게 준비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당직자들도 미처 이렇게 완전히 준비하지 못하게. 네. 저걸 좀 여쭤볼게요. 박찬주 대장 논란이 일었을 때 보수 대통합 뭐랄까요? 딱 선언을 했거든요. 아주 비장하게 황교안 대표가 그 승부수를 보수 대통합으로 가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 쇄신하고 김세현 의원이 이제 우리 다 같이 물러서자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단식의 승부수를 띄어요. 네, 이거는 당내 승부수도 되는 것 같고 청와대나 여권을 향한 승부수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정치가 이 승부수 정치
이기느냐 지느냐 승부수 정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승부수 정치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 뭔가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이목을 딴 데 돌리는 정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치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종의 박찬주 대장 얘기는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민심과 괴리된 영입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인데 딴 걸로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면 돌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길게 네.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뜻도 있지만 제가 여쭤본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같이 이기는 그게 국민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이 구도가 그렇게 된 건 뭐 10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만 누군가 한 명 여나 야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한쪽이 이겨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황교안 극단적인 대결로 가는 우리 정치. 아, 그건 네. 정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나라를 망국적으로 끌고 가는 저는 대한민국병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상대 진영이 무조건 100%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100% 옳고.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옳은 면도 있고 저쪽에 옳은 면도 있거든요. 내가 틀린 면도 있고 저쪽에 틀린 면도 있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틀린 면에 대해서는 이제 제거해 나가면서 네. 서로 맞는 얘기를 점점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게 정치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정치는 어떻게 하다 보면 얘기하면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게 정치인데 점점 멀어지는 게 이게 이제 중간에 승부수가 네. 끼어들면서 내가 저쪽을 누르고 밟고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이상한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있는데 보수적인 생각, 진보적인 생각, 정치권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이 보수적인 생각, 진보적인 생각의 간격만 더 늘려놔요 우리 정치가.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 초년병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당황해서 이러는 거다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박찬주 대장 영입 논란 네. 그리고 김세현 의원의 퇴진 요구 본인이 화들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닥쳐온다. 그럼 이걸 막아야지. 더군다나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가 이제 의원들이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왜 우리를 안 막아주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잠재우려고 저는 약간 꼼수로 단식이라는 강경투쟁을 통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단식이 성과 없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네. 저는 단식이 종료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도 그 밖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단식은 전 처음 봐요. 알겠습니다. 적어도 당원들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는 분위기예요.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점을 꼭 좀...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아니, 뭐, 네. 방송윤리 심의위원회에서 뭐 제재를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네. 예. 그분들도 어차피 다른 주일에 나오니까. 네.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네. 이혜원 의원 계시니까요.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는 것 같던데 다른데 출연하시는 거 보니까 해리 해리슨 우리 주한미 대사가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느닷없이 방위비 이야기만 실컷 듣고 오셨다고요. 방위비 얘기하는 줄 모르고 간 거 맞고 네. 방위비 얘기만 듣고 온 것도 맞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뭐 공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미대사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그날 통합이 하루 종일 저희는 이슈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전화가 불통이 되니까 많은 언론들이 왜 이렇게 불통이냐. 그래서 내가 대사 만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라고 설명한 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근데 어느 똑똑한 기자가 그걸 찾아냈군요. 12일이나 이전에 있었던 일을 네. 이번에 방위비 분담이 이제 이슈가 되니까 12일 전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1분 정도 한 얘기를 기억해낸 아주 똑똑한 기자가 이걸 기사화하는 바람에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우리 해리슨 대사가 집요하게 제가 굉장히 표현하기가 계속 얘기했어요. 조심스럽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얘기를. 아주 좀 방위비 얘기를. 무리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너무 센 무리한 게 표현입니까? 아니라 무례하게 한 거죠. 아니 뭐 제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문제도 네. 있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NCND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팩트는 방위비 분담 얘기를 계속 하셨다. 네.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죠. 왜 한국이 왜 50억 한국이 달러를 더 왜 50억 네. 불에 대해서 이게 왜 내야 되며?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낼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스트롱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네. 스트롱해서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골자로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님은 부당하고 무리하다고 얘기한 거죠. 네.
저는 이제 부당하다고 무리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방위비 분담 드는 돈 100%를 우리가 다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혜택을 보지만 미국도 혜택을 보잖아요. 네. 우리 뭐 늘 주장하는 건데 ICBM 쐈을 때 LA까지 38분 걸리면 여기서 감지하는 거 7초. 본토 앵커리지에서 감지하는 거 15분.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까? 주한 네. 미군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면 7초 만에 알 수 있는데. 예, 여기서 네. 감지하면 주한 미군이 감지하면. 네, 주한 미군이 감지하면. 근데 네. 주한 미군이 없어서 자기들 본토에서 감지해야 된다면 15분이나 걸리니까 북한이 ICBM 쏜 다음 15분 뒤에서야 미국 본토는 감지하게 되는 네. 거니까. 그러면 굉장히 방어 능력, 요격 능력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니까 네. 미국의 안보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주한 미군의 존재고 심지어 합참의장이 옛날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미군을 한국에서 운영하는 게 미국 본토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미 합참의장.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도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 비용을 예를 100이라고 보면 우리가 100을 다 낼 이유가 없는 건데 네. 근데도 지난 우리 오랜 과거를 보면은 방위비 분담이라는 딱지를 달아서 내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각종 간접 비용, 직접 비용 내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 해에 5조 4천억이나 냈어요. 네. 우리가 1조 지금 내는 걸로 방위비 분담이라는 딱지를 우리 지금 달아서는 1조 원으로 알고 1조지만 있는데. 근데 네. 온갖 비용 다 합하면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수도, 전기, 온고, 네. 가스, 요금 이런 거 도로 닦아 주는 거, 기지 건설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합하면 우리가 한 해에 5조 4천억 내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쓰는 거보다 더 많이 우리가 지금 네.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여기서 우리가 6배를 더 내야 된다는 건 너무 무리하다는 거죠. 네. 원래 원칙이 5대 5예요. 주한 미군이 주둔한 데 들어가는 비용을 50%를 내고 네. 미국이 50% 낸다. 근데 지난 5년간 한국이 2,900억을 더 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네. 쓰다 남은 돈이 1조 3, 4천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통장에 남아 있다는. 통장에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뭐 자기 이자 놀이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갑자기 50억 달러 요구하는 것은 5배 더 내라?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폭력일 뿐이에요, 이것은. 자, 근데 이제 외교라는 게 특히 안보라는 게 이렇게 두 분처럼 합리적인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미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고 또 세계 최대 강대국이고요. 네, 현실적인 이야기를 무시할 해보죠. 수 없죠. 네, 당장에 이제 주한 미군 철수하면 우리 국민들이 매우 민감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흘러 나오는데, 네, 에스퍼 국방장관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네.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ey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 이렇게 On 말합니다. the SMA, I'm not going to prognosticate or speculate on what we may or may not do. 네. 오늘 베트남 방문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거기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 일개 여단 감축을 검토한다 일면에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퍼 국방장관은 나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부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먼저 정보위원장이시니까 그 저는 가능성. 펜타곤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등에 대해서 물어보기만 하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공식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원천 차단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 자동 답변처럼 나왔었죠. 원천 그동안은. 차단을 항상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얼마 전에 상당히 그런 거를 뭐 검토할 수도 있다는 듯한 이상한 발언을 네.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국방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단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게 벌써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펜타곤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일개 기갑 여단을 뭐 뺀다 이런 얘기는 좀 저는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순환 배치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네. 원래 이제 해마다 보면 근무하던 기갑 여단을 본국으로 복귀를 시키고 네. 그다음 새로 교대할 여단을 순환 배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복귀는 시키고 새로 교대할 여단을 금방 배치를 안 시키면 실질적으로 감축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축이라는 표현을 달지는 않지만 네. 그런 식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이 의원 거죠. 보시기에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감축이라고 보기에는- 하긴 그렇지만. 근데 네. 그걸 가지고 협상의 카드로 쓰는 거지 실제 감축은 어려울 것이다. 네. 누가 봐도 협상 카드가 협상 전략이에요. 전략인데 이건 우리가 협상- 어떻게 대응하느냐. 협상 카드가 아니라 협박 카드죠. 그런데 네. 지금 상황에서 주한 미군이 뭐 떠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주한 미군은 계속 감축해 왔고 미국에서는 전략적 유연성, 네. 대세계 군사 전략이 바뀌면서
주한미군을 여기 많이 둘 필요는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쭉 감축돼 왔던 건 사실인데 이번에 감축 뭐 이것이 에스버 국방장관이 공적으로 이제 부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별 카드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가 내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참 아깝긴 한데 이게 정말 지소미아 카드를 가지고 방위비도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협상 카드로 지소미아를 활용했었으면 좋았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정부가 보니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서 너무 근데 일본에 안타깝다. 대해서도 지금 무리하게 계속 인상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방위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는. 네. 근데 일본보다는 우리한테 더 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하나만. 네. 80억 요구했는데 그건 3배고 그건 80억 달러요? 21년에 네. 하는 거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3배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는 당장 1년 만에 6배 요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우리하고 지금 협상을 먼저 해야 되니까 네. 뭐 본보기로 더 많은 인상을 요구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더 중요합니까? 방위비가 더 중요합니까? 방위비 올려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전 제가 보기에 방위비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대선 전략으로 저도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질문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저기 신문에서 저 가볍게 생각하시고 네. 뭐 신중한 질문 아닙니다. 저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총선에 차출되면 다음 총리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이 또는 이런 분이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분 어떠냐 한번 추천을 칠판에 써주시면 네. 근데 이낙연 총리 차출로는 네. 사실은 본회의 투표를 앞두기 때문에 암수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그건 반대를 그건 하지만 네. 그냥 문제를 맞춘 차원에서 네, 가볍게 진짜로. 네.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가면 새 총리를 뽑아야 되고 그거는 청문회 플러스 국회 표결까지 거쳐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잘못하면 자칫 야권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차출설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죠? 네. 자, 들어보시죠. 네. 정세현 전 장관 이야기. 김일우 네. 먼저 이 의원님부터. 제가 사실 놓고 기도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을 얘기하면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3분이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라 네. 그분들이 무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기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권 인사를 하면 저도 미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지만 능력과 자격은 충분히 갖춘 네. 분으로 제가 판단하는 정세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이혜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